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전 세계 2위에 달합니다. 1인당 연간 84억 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잠깐의 편리함 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다시 돌아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점령된다는 목소리에 거리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한 번 쓰고 버리면 된다는 편리의 정점을 찍으며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덜 버리고 다시 쓰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일상을 지배하는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만나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휴가철, 시민들이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도 색색의 종이를 들고 모여든 사람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매달 비치 코밍을 하며 바다 쓰레기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꼈다는 사람들. 오늘 함께 동참을 호소하며 바다를 살리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시민들이 다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리다 보니까 해양 오염이 요즘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를 알리고 싶어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 피켓을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제로 문구도 만들어서 중요성을 좀 알리고자 이런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제대로 버려지지 않아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그들은 머지않아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을 점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도 캠페인이 끝나고 집게를 들고 비치 코밍에 나선 사람들. 휴가철을 맞아 바다 곳곳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트병, 물티슈, 테이크아웃 커피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약간 해안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는 분리수거를 잘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하면 치울 수 있는 것들인데 안 치워져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 중 대부분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바다에 흘러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식탁 위에 올라 인간의 몸으로 돌아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해양 쓰레기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두에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다양하게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가 해양 생물에게만 피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결국은 결국 피해의 주체가 이제 인간이 되는 저희에게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쓰레기 이제 수거 분표를 좀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밧줄, 고무밧줄, 양식장에 나오는 고무밧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종이나 담배꽁초 종류들이 이제 가장 이어서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조금만 이제 조심을 하면은 사실 건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1위에서 3위를 오가며 매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택배, 배달 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버려지는 양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비롯해 스티로폼, 유리, 금속 등 다양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는 6만 톤이 넘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에 그대로 남게 되면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실제로 그 통계에 따르면은 통계를 분석하는 기관, 그리고 시기,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60에서 80%, 많게는 90% 이상이 그 해양에 있는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이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선진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버려지는 쓰레기 플라스틱 양이 매우 낮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시 매우 플라스틱에 대한 해양 쓰레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천안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대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천안시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막 재활용품을 싣고 선별장으로 들어섭니다. 수거차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는 금세 산을 이룹니다. 비닐, 플라스틱, 유리병 등 다양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수거된 재활용품은 자원이 되기 위해 이곳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류를 일단 혼합된 재활용품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걸 수집 운반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전부 기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 인력을 통해서 선별해서 각기 다른 제품들끼리 각각의 제품들끼리 나누어서 선별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연간 15,000톤에서 16,000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거된 재활용품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 섞여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선별이 되는데요. 먼저 재활용이 선별장으로 들어오면 혼합 선별동으로 이동해 수거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하게 됩니다. 총 15단계에 걸쳐 재활용품이 선별되는데요. 우선 크기별로 선별하고 3층 수선별실로 이동한 후 유리병, 고철 등을 골라내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의 손이 필요할 만큼 정교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알루미늄은 따로 분류해야 하는데요. 페트병과 알루미늄이 섞이면 녹는 점이 달라 기기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캔만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캔 압축, 자력 선별기를 비롯해 비철 금속 선별기, 광학 선별기를 통해 플라스틱이 분류되는데요. 분리 배출하는 과정에서 세척이 안 되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면서 수거량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선별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압축기를 마지막으로 야적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재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분리수거율이 69.2%, 이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는데요.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로 전락되는 플라스틱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게 점점 많아지는 쓰레기 양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업체에서도 처리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해외로 이제 다시 재판매하는 부분들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죠. 일단 분리 배출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내놓게 된다면 이물질을 최소화해서 내놔야지만 이게 깨끗하게 분리가 된 제품들은 어느 회사든지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이 많아서 처리를 못하고 쓰레기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천안시 재활용 선별장은 많은 시민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체험 교육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선별장을 찾았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재활용 선별 과정을 눈으로 보며 깨닫는 순간인데요. 선별장 체험 교육을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갑니다. 얼마 전에 그 수도권의 재활용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광역 단체 간의 갈등을 제가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광역 단체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깨끗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오늘 선별장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플라스틱에 놀라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선별 과정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또한 기계로 선별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선별해야 하는데요. 재활용되지 않는 폐플라스틱은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합니다. 매립할 경우 완전히 썩는데 최소 400년이 걸린다고 하니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저희가 보니 오늘 정말로 심각하더라. 그리고 재활용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을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버려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로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각자의 의식이 바뀌질 않고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버리신다면 대한민국, 천안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이게 지구를 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똑똑하게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배출할 경우 뚜껑은 제거하고 색별로 분리, 이물질은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정확한 분리수거가 재활용의 첫 번째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로봇이 시내 곳곳에 설치됐다는 아산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주부들을 비롯해 1인 가구가 주로 찾아오는 대형마트입니다. 마트 입구에 순환자원 회수 로봇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보기에는 음료 자판기처럼 생겼지만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AI 로봇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거된 플라스틱을 가져가는 날. 이수빈 씨는 아산 시내 20여 곳의 수거 로봇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 년 전 처음 설치했을 때보다 사용량이 늘어 뿌듯한 마음이 큰데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투입구에 배달용기 뚜껑을 투입하면은 카메라가 비전 인식을 통해서 PP 용기 뚜껑인지 판별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하나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용자들이 자원을 가지고 와서 투입구에 투입한 다음에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된 번호에 저희가 포인트 먼저 저희가 크기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를 드린 다음에 나중에 계좌번호로 환전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수 로봇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유색이거나 오염 및 이염이 있는 경우는 수거되지 않는데요. 뚜껑의 크기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해 2,000포인트 이상 적립부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수 로봇을 통해 수집된 포장 용기는 별도 재활용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산시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 곳을 돌며 플라스틱을 회수하는 일은 고단하지만
이 일을 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는 이수빈 씨. 자원들을 회수하려고 방문을 하다 보면은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들 가끔 만나요. 그럼 이제 살갑게 인사도 하고 사용법 같은 것도 안내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런 걸 저희가 여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들을 때 이제 좀 멀리서 오셨다고 하면서 자기 사는 곳 근처에도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셨을 때 이제 불편한 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용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이 모여야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재활용을 꼼꼼하게 실천하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이 있는 집은 우유 소비량이 높죠. 두 아이를 키우는 설민주 씨는 우유팩을 재활용하기 전에 깨끗이 세척부터 합니다. 이거 저만의 리사이클링 방법인데요. 작년부터 하게 됐어요. 이 우유깍하고 폐 건전지를 모아서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져다 주면 이거를 우유깍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그리고 폐 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씻고 있었어요, 지금. 이거 아이들이 더 먼저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걸 알고 친정엄마에게 이걸 전파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집 자주 오시고 아이들 봐주시고 하시니까 분리수거도 한 번씩 도와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서 일부러 이제 다른 집들이 이제 그냥 깨끗하게 버리지 못한 이런 우유깍들 더 모아가지고 조금 더 많이 모아서 이제 교환을 하기도 하고 해요. 오늘은 재활용 버리는 날 꼭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종이는 페이퍼 여기다 넣어주세요. 자, 이거 누가 할까? 이건 아닌데. 그래, 이건 오누가. 여기? 여기. 서툴지만 아이들도 힘을 보태는데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 배워가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자. 가자. 은세 여기 있어.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아이들이 능숙하게 분리수거합니다. 잘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자주 못하는데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 분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못 분류해 놓거나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죠.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럴 땐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거기다가 휴지를 넣어서 이제 물감놀이 할 거야. 어떻게? 누나는? 당장 눈 앞만을 바라보며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들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되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바다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 지구가 쓰레기의 바다에 잠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 씨도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위해 조금 불편해도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은 물론 안 쓰기 위한 생활 속의 작은 지혜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은 꾸준히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다양한 환경 캠페인이나 이런 축제들은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하나씩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시켜볼 예정이에요. 주변의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는 쓰레기, 그리고 뭐 담배꽁초 이런 것보다 나 먼저 스스로 실천하면 분명히 세상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안 쓰고 덜 버리기 위해서는 똑똑한 소비가 중요한데요. 세종시에서 비건 식당을 운영하는 이혜원 씨는 처음 식당을 열면서 가게 한쪽에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함께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손님들과 방문객들에게 플라스틱 뚜껑을 기증받아 업사이클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뚜껑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병에서 플라스틱 뚜껑만 따로 분리 배출만 해도 자원이 되기 때문에 혜원 씨는 플라스틱 뚜껑 모으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사실 이 모든 걸 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점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찾아서 제로 웨이스트 물건을 가져다 놓은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생태와 관련돼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방면의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부터 비건하고 제로 웨이스트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프레셔스 플라스틱하고 그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리사이클링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접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게 한 건데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샴푸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샴푸바. 원하는 만큼 주방 세제를 리필해 구매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도 한켠에 마련돼 있습니다. 일상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불편함과 조금의 귀찮음을 딛고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녀는 힘주어 말합니다. 이 활동이 왜 필요하냐는 답은 너무 명확해요. 지구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린 이미 지구의 자원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서 우리가 사용된 자원을 계속적으로 순환해서 쓸 수 있게끔 인식 전환이 되어야 되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만들고 쉽게 버리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플라스틱. 하지만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산을 이루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플라스틱에 점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상에서 덜 버리고 다시 쓰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실천한다면 희망은 있지 않을까요?